안녕하세요. 칠기조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예쁜 몸과 아름다운 마음으로 사는 법. 지은이는 스즈키 치세, 옮긴이는 이주관 이진원, 발행은 청홍 지상사입니다. 현대인은 문명의 발달로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어느 정도 무시하며 생활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춥고 더운 차이를 의복뿐 아니라 냉방이나 난방 등 에어컨 설비로 조절하고 있어 몸은 계절 감각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식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과일과 채소 등을 제철과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생활의 계절감이 없어지고 몸에 이상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 제철 음식은 영양이 가득할 뿐 아니라 그 영양 성분이 몸을 기후에 적응할 수 있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를 사는 여성들은 계절감을 되찾아 자연 치유력을 높이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상태로 자신을 이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은 사계절 중 입춘을 시작으로 봄부터 여름, 가을, 겨울 순으로 계절에 맞는 건강관리법을 소개합니다. 이후에는 1년을 통틀어 주의해야 할 점을 멘탈편, 식사편, 체질편, 생활습관편을 나눠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가벼운 두통, 불면과 생리불순, 쉽게 풀리지 않는 피로 등 질병은 아니지만 매일 자신의 몸 어딘가에서 이상을 느끼는 분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의 계절감을 되찾으면 자신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상태로 가꾸어 나갈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상태로 몸과 마음을 되돌리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양생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여성의 양생은 28세부터. 신체 형성이 가장 충실한 나이. 여성의 양생은 28세부터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여성으로 완성된 28세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길 바라기 때문이다. 21세부터 피어나기 시작한 건강미는 28세의 최고조에 달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절정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조금이라도 더 유지하면서 보다 완만하고 느리게 다음 무대를 맞고 싶을 것이다. 동양의학에서 안티에이징은 28세부터 시작하자라는 말은 그런 의미이다. 그리고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동양의학의 지혜인 양생,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28세도 안 되어 몸의 이상 증상으로 힘겨운 사람은 타고난 체질이 약하거나 현재 라이프 스타일에 무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람은 바로 동양의학시 양생생활로 전환하여 자연 치유력을 강화하자. 여성은 35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한다. 생리 전후로 불안정한 기분이 우울증으로. 아무리 외모가 젊고 아름다워도 여성은 35세가 되면 적잖이 노화를 느끼기 시작한다. 감각적으로 무슨 말씀을 이라며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 아직 나이를 먹었구나까지는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증상들을 실감한다. 피로가 잘 가시지 않는다. 피부의 탄력이 신경 쓰이고 피부가 건성 혹은 민감성이 되었다. 머리카락의 수와 가마, 굵기가 걱정된다.
엉덩이와 가슴, 아랫배 라인이 신경 쓰이기 시작한다. 생리전으로 기분이 불안정해지고 쉽게 우울해진다. 이것은 라이프 스테이지의 5번째 단계에 들어서면 생리가 조금씩 불규칙해지고 성욕과 성기능의 쇠퇴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리의 경혈량이나 일수, 기초체온, 성료, 성기능에 있어 4번째 무대와 비교해 걱정할 만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35세를 막 넘겼는데 이러한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날 경우 노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완경, 폐경 전후의 42세와 49세의 무대. 몸과 마음이 피로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여성은 일생 동안 7번의 무대에 오른다. 제7무대인 49세 완경을 맞는다고 생각하면 42세라는 6번째 무대는 생식 능력 면에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예외는 있다. 최근 연령 무대보다 한두 단계 젊은 외모와 몸을 지닌 사람이 늘고 있다. 남녀 모두 생식 가능한 나이가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최근 100년 사이에 문명이 발달하고 생활 환경이 개선된 덕이지만 인간을 생물의 일종으로 보았을 경우 생식 나이에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 다시 말해 64세 정도까지 생식 가능한 남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에게 50세가 갖는 의미는 그게 다른 것이다. 여성은 6번째 무대에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마음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아 체력이 약해졌음을 느끼거나 피부가 거칠어지고 주름이 생기며 흰머리가 신경 쓰이기 시작한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잠을 깊이 못 이루며 새벽녘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이 깬다. 무릎, 어깨, 등의 관절부나 치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여성 호르몬 감소와 함께 난소의 기능이 약해지며 자궁도 위축되고 작아진다. 동시에 자궁 내막의 탄력이 줄고 얇아지며 근층, 자궁 벽안도 쇠퇴한다. 초상과 마찬가지로 임신이 어려운 시기에 들어서며 성욕도 감퇴해 성생활이 귀찮아지는 사람도 있다. 생리 리듬도 무너지기 시작하지만 완경, 폐경에 이르기는 아직 이른 시기이므로 위축될 필요는 없다. 한편 49세쯤에는 난소 기능의 저하와 함께 자궁 내막과 근층도 더욱 위축된다. 완경의 나이는 개인차가 있지만 동양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7번째 무대에 들어선 49세쯤으로 받아들인다. 여성은 완경을 맞으면 여성 호르몬이 현저하게 감소한다. 남성보다 여성이 갱년기 장애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은 급격한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 체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6번째 무대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각각의 증상들이 좀 더 심해지고 쉽게 기분이 가라앉는다. 100세에도 여성 호르몬은 중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생활하는 것. 여성은 80세, 90세, 100세가 되어도 여성 호르몬이 중요. 이것은 여성 케어의 기본이다. 젊음, 건강, 아름다움, 무엇이 되었든 여성 호르몬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 수많은 종류의 호르몬은 내분비라 하여 체내의 샘에서 분비된다. 하루 분비량은 한 티스푼도 채 안 되지만 자율신경과 협동하여 몸을 양호한 상태로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이것을 호메오스 타시스라 한다. 여성 호르몬은 크게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두 종류가 있다.
에스트로겐은 여성스러운 몸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프로게스테론은 임신을 위한 호르몬으로 생리에서는 배란에 관계하여 다음 생리까지 고온기를 유지한다. 프로게스테론이 분비되면 체온은 높게 유지된다. 다시 말해 프로게스테론의 분비가 적으면 냉증이 쉽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왕경후 여성 호르몬이 극단적으로 감소한 경우 뼈가 푸석푸석해지고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진다. 또한 혈관이 경화되어 심장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고혈압의 걱정도 생긴다. 생리가 순조로울 때는 저혈압이었던 사람도 왕경 후에 고혈압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다시 말해 여성 호르몬의 감소는 여성에게 있어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태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 여성들이 동양의학식 생활을 한다면 여성 호르몬을 활성화시켜 호르몬이 감소하는 왕경까지의 시기를 원만하게 지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라이프 스테이지에서 여성이 지닌 생명력을 향상시켜 건강미 있는 몸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여성 호르몬을 활성화시키고 가능한 한 생리가 순조롭게 이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계절에 맞는 양생과 식양생을 하는 것이다. 300년 이상 이어져 내려온 건강미의 지혜를 일상의 생활 속에 녹여 몸을 가꾸는 기본으로 삼자. 식사는 5대 3대 2의 비율이 기본. 아침밥은 든든, 저녁은 가볍게. 여성의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여성 호르몬, 그 분비를 촉진하려면 식사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계절에 맞는 양생을 소개하기 전에 1년을 관통하는 식양생에 관해 설명하겠다. 동양의학에서는 장기는 각각 활성화하는 시간대가 다르므로 이를 양생에 활용하자라는 시진 양생의 사고방식이 있다. 이것에 기초한 하루의 식사 패턴이 5대 3대 2 식이요법이다. 아침 식사 5, 점심 식사 3, 저녁 식사 2의 비율로 먹는다는 뜻이다. 이 식양생은 내부 장기의 부담이 가장 적으므로 내장의 나이를 젊게 유지할 수 있다. 복부에 붙은 지방이 차가운 복대가 되어 내장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성호르몬 분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5대 3대 2 식이요법은 내장 지방의 연소에도 효과가 있어 허리둘레가 감소한다. 한 걸음 나아가 효과를 좀 더 높이는 포인트는 씹기이다. 내장을 활성화시켜 소화를 해야 하므로 가능하면 100회, 최소한 30회 정도를 충분히 씹는다. 몸무게 감소는 일주일에 500g 정도, 1개월에 2kg까지가 바람직하다. 변비가 심한 사람이 실천하면 배변 활동이 좋아지고 몸무게가 그 이상 감소하기도 한다. 현재 주식 2대, 점심 3대, 저녁 5회 패턴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전날 저녁 식사를 다음날 아침 식사로, 저녁은 채소 위주의 식사로 개선하면 좋을 것이다. 밤 시간 자기 전에는 최소한의 식사로 충분하다. 빵, 파스타, 라면 등의 밀가루 식품은 영양 흡수율이 좋아 병을 앓고 난 후에는 좋지만 체중을 줄이고 싶을 때는 적합하지 않다. 특히 밤에 먹으면 살찌기 쉽다. 이상으로 식사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해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여성 호르몬의 분비의 중요한 요인은 계절에 맞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여름의 양생. 여름 잠자리는 면 100%의 침구로. 여름의 양생은 수면. 여름은 다른 계절보다 늦게 자도 상관없지만
20, 30까지는 잠자리에 들도록 노력하자.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는 것이 좋다. 해가 뜨는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 꽤 이른 시간이므로 6시가 지났을 때쯤 일어나는 것을 기준으로 하자. 더위로 인해 잠들기 힘든 여름철에는 잠을 자는 침구에도 신경을 쓰자. 땀 흡수를 잘하는 면 소재를 추천한다. 실이 가늘고 100% 면인 소재를 선택하면 꽤 쾌적하게 잠을 잘 수 있다. 또한 속옷도 마찬가지다. 당연히 땀을 많이 흘리는 계절이므로 땀 흡수성이 좋은 것을 입도록 한다. 특히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땀띠, 벌레에게 잘 쏘이고 피부가 약해 자주 가려운 사람은 가는 면사 제품을 선택하자. 촉감이 부드러운 아기 옷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여름의 양생은 수면에 있다. 질 좋은 잠을 자기 위해 에어컨을 적절히 사용한다. 잠자리에 들기 전부터 에어컨을 가동하고 잘 때는 제습 모드 27도씨 이상으로 설정해 놓는 것이 좋다. 취침 후 자동으로 꺼지는 취침 모드도 적절히 활용하자. 면 100%의 침구와 속옷. 가격은 조금 고가일지 모르지만 부드럽고 탄력성이 있으며 촉감이 좋은 것을 추천한다. 수면 시간은 하루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또한 가려움은 통증보다 잠기 어려운 법이다. 속옷은 거의 24시간을 피부와 접촉하므로 반드시 품질 좋은 제품을 선택한다. 에어컨에 대한 대책으로는 목을 따뜻하게 한다. 목이 약한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 에어컨을 켜면 쾌적하긴 하지만 온도가 지나치게 낮은 것이 문제다. 집의 에어컨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지만 사무실이나 쇼핑센터, 영화관과 음식점, 전철이나 버스는 그렇지 못하다. 찬바람에 몸이 계속 노출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목, 손목, 발목 부위를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다. 목이라면 쇼를 두르는 것이 있는 셔츠를 입어 가슴 부근을 여민다. 발목은 양말을 신어 감싼다. 냉기가 걱정되는 사람은 무릎도 덮는 편이 좋다. 관절 부위는 추위에 약하므로 손목까지 오는 긴팔 상의를 준비하여 맨살이 냉풍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목이 약한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자. 신경통이나 마비가 있는 사람은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한여름이라도 무릎 담요는 필수 아이템이다. 자신에게 맞는 에어컨 대책을 세워 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막자. 온몸의 목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 젖은 머리카락은 목을 차게 하여 풍사가 목에 들어오는 원인이 된다. 만성적인 경부통이나 잠을 잘못 자서 생기는 목 통증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수풍이라 한다. 머리카락은 드라이기로 충분히 말려주자. 목은 스톨 등으로 따뜻하게 한다. 에어컨이 심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직장용으로 등산용 방한 도구를 준비하는 것도 좋다. 발목을 위해서는 양말이나 토시를 준비하자. 발가락 양말을 신고 그 위에 덧 신는다. 양말의 길이가 조금 긴 것이 냉증 환자에게는 적합하다. 손목은 긴 소매 상의로 충분. 손가락 끝까지 차가운 중증 냉증 환자는 장갑을. 여름에도 욕조를 이용하자. 입욕할 때는 소금욕을 추천. 여름철에는 샤워만으로 끝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입욕은 건강한 몸 만들기의 기본이므로
걷고 욕조를 이용하자. 최근에는 에어컨으로 몸이 차가워져 순환기는 상실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 여름철 몸을 담그는 입욕이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은 탕 온도를 조금 따뜻한 정도 42도로만 하여 입욕 시간을 짧게 하는 것도 좋다. 탕의 온도나 시간은 개인차가 크므로 자신에게 맞는 기분 좋은 입욕 방법으로 몸을 재충전하자. 자택에서 입욕할 때는 소금욕을 추천한다. 10에서 40g 정도의 소금을 물에 넣고 목욕을 해보자. 여름은 피부가 건조해지고 균이 잘 번식하는 계절이지만 소금탕에 들어가 목욕을 하면 향균 효과가 있어 피부가 반들반들해진다. 음부에 조금 가려움을 느끼는 경우에도 효과적이다. 여름에 추천하는 소금료, 따뜻한 물을 받아놓은 육조에 소금을 넣기만 하면 된다. 맨 처음 소금욕은 10g부터 시작하자. 입욕을 마친 뒤 피부가 과잉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다음 날은 10g 조금 넘게, 그 다음 날은 조금 더 넣는 식으로 서서히 소금량을 늘려나가 40g 정도까지 넣는다. 욕조물의 양을 140에서 180리터라고 하면 염분 농도는 1% 미만이 된다. 해수의 염분 농도는 3%이므로 1리터에 소금 30g이란 계산이 되므로 소금욕의 염분 농도가 바다보다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몸에는 충분히 좋은 효과를 불러온다. 소금의 발환작용으로 땀과 함께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어 해독이 된다. 고온다습한 장하는 양의 80%만 먹고 백탕으로 속을 다스린다. 체내 수분의 순환이 호전. 그렇잖아도 이 시기는 비의 부담이 가는 계절이므로 자기 양의 80% 정도만 먹어 항상 비의 여력을 남겨두자. 그러기 위해서는 잘 씹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먹은 것을 충분히 인식하여 과식을 방지할 수 있다. 더불어 잘 씹으면 침과 음식이 잘 섞여 지금부터 이런 음식물이 들어올 거야 라는 뇌에게 보내는 신호가 소화기에 전달되어 소화 흡수를 돕는다. 또한 배 상태를 조절하려면 백탕, 아무것도 섞지 않고 끓인 물을 많이 섭취한다. 백탕은 장부에 가장 부담이 적은 음료로 이것을 섭취하면 체내 수분의 순환이 호전된다. 토의 계절에는 따뜻한 것을 마시면 비와 신의 기능을 도울 수 있다. 우기 등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는 몸도 습해진다. 뜸으로 습기를 날려버리자. 관절통과 신경통의 악화는 몸의 습열을 막다. 콩을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인간의 몸은 습해지면 열을 지니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습열이라 한다. 몸이 습열을 지니면 지금까지 잠자고 있던 관절통과 신경통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그뿐 아니라 습기가 있으면 몸이 무거워지고 관절통이나 신경통이 생기면 기분도 우울하고 이제 낫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게 된다. 이때는 몸의 습기를 제거하여 몸 상태를 다스리자. 제습의 키워드는 이노작용과 정정작용, 몸속에 필요 없는 물을 내보내는 것이 소변과 대변이다. 독을 배출하는 힘이 강한 우엉은 신에 좋으며 제습 효과가 높은 콩류도 추천한다. 토마토나 오이와 같은 여름 채소는 이노 효과가 높지만 몸을 차게 한다. 물이 넘치는 곳에 물을 보충하게 되므로 이 시기에는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습기가 걱정되는 이 계절에는 향균 작용을 하는 편백나무로 극복한다. 편백에는 진균염을 예방. 편백은 향균 작용이 뛰어난 목재다. 편백 정유가 아로마 오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물론 편백나무 본체인 목재에도 향균, 항바이러스 기능이 있다. 중국의 병원에서는 치료에 한약 입욕을 처방하는 경우가 있는데 편백의 효능을 인정하여 편백 욕주를 이용하는 병원도 있다. 뿐만 아니라 습기가 많아 잡균의 번식이 걱정되는 이 계절에는 부엌 등의 물 주변은 곰팡이와의 전쟁이다. 특히 도마는 칼로 파인 부분이 잘 씻기지 않아 비위생적 환경에 노출되기 쉽다. 그렇다면 애초에 곰팡이가 발생하거나 번식하기 어려운 소재를 선택하자. 그래서 편백으로 만든 도마를 추천한다. 향균작용이 있는 편백은 가끔 날씨가 좋은 날에 햇볕에 말려주도록 한다. 멘탈편, 소리를 단절하고 청각을 단련하자. 진짜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청각이라면 우선 음악을 꼽을 수 있다. 기분 좋은 음악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곡을 좋아하는 음량으로 듣는 것이 좋다. 요즘은 자연의 소리를 CD로 듣는 것도 당연해졌다. 인공적인 소리를 단절하고 새나 곤충의 소리, 물소리 등 진짜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좋다. 의외의 소리가 들려올지도 모른다. 사고 밖에 있는 의외성도 정신에는 좋은 영향을 준다. 향에 몸은 순간적으로 반응한다. 밀양이라도 코에서 폐로 도달해 온몸. 후각은 전달 속도가 0.2초 이하로 다른 오감과는 달리 대뇌 심피질, 인간 다음의 근거 기반을 통하지 않고 고피질, 대뇌 근형계에 직접적으로 전달된다. 고피질은 양서류 이상에 있는 원시내로 본능을 관장한다. 때문에 후각은 오감 중에서 가장 본능적인 감각이다. 대뇌 근형계는 감정과 식욕, 기억 등을 담당하며 그 신호가 시상압으로 전해져 호르몬, 자율신경, 면역력에 영향을 미친다. 향은 그 성분 자체가 밀양이라도 코에서 폐로 도달해 온몸으로 퍼져나간다. 향의 영향은 몸에 직접 전해지는 것이다. 예전부터 향을 애용하여 향으로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태우는 것도 좋고 비누나 오일을 입욕에 사용해도 좋다. 자신의 좋아하는 향을 찾아보자. 생활 습관편.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양치질을. 동양의학시 양생의 첫날이 시작된 것. 동양의학에서 아침은 몸을 다시 되돌리는 시간이다. 일어나면 우선 입을 헹구거나 양치질을 하자. 현대의학에서도 잠을 자는 동안에 입속에 잡균이 번식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으며 입속을 깨끗이 하지 않고 식사를 하면 균이나 바이러스가 그대로 몸속으로 침입한다. 그 결과 세균성 폐렴, 세균성 심막염 등 심각한 질병에 걸리기도 한다. 치주질환은 당뇨병, 조산, 심근경색, 동맥경화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강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잠을 자는 동안에는 치매 분비량이 감소하여 입속이 균과 바이러스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고 일정 이상으로 균이 증가하면 감염의 위험이 커진다. 아침에 일어나 바로 구강을 세정하면 감기나 독감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그 후 한 잔의 따뜻한 물을 마시자. 이로써 동양의학시 양생의 첫날이 시작된 것이다. 눈 혹사로 인한 어깨 결림을 개선. 마사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 현대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이 길어 눈의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눈을 혹사하면 심해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목덜미에서 견갑골 사이가 긴장되어 수면장애나 자율신경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책으로는 30분마다 3분 정도 화면을 보지 않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다. 눈을 감거나 눈 주변을 마사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이나 가사로 인해 생기는 현대 습관병은 오랜 시간 같은 동작을 하거나 자세로 있는 것을 중단하면 말끔히 개선된다. 하지만 의외로 이 30분에 한 번 쉬는 것이 어렵다. 타이머를 이용해 시간 관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휴식 시간을 갖기 어려운 직장이라면 지그시 눈의 앞머리를 누르거나 화장실에 가거나 자료를 가지러 가는 등 앉아서 하지 않는 일을 중간중간 넣어보자. 눈의 피로에는 냉온을 잘 활용하자. 온도에 의한 물리 요법의 하나. 동양의학에서는 온찜질과 냉찜질이 있다. 온도에 의한 치료법은 물리치료의 하나로 현대의학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눈 주변이나 얼굴의 근육이 수축 또는 긴장되어 있을 경우 혈관이 확장되는 온찜질이 효과적이다. 만성적으로 눈이 필요한 경우나 안구 건조에 적합하다. 스팀 타월을 만들어 눈에 얹어보자. 한편 유독 눈을 혹사시킨 날이나 염증이 생겨 눈이 살짝 붉어진 경우에는 냉찜질을 한다. 젖은 물수건을 냉장고에 넣고 차게 한 뒤 눈 위에 얹는다. 단 염증이 심하면 역효과를 볼 수 있다. 염증의 기본은 만지면 성이 나는 것이므로 만지지 말고 서둘러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자. 가슴을 크게 만들려면 전중혈을 자극한다. 톡톡 가볍게 두드려 자극을 주는 것. 여성의 몸 중에서 가슴은 특별히 의식이 가는 부위 중 하나다. 가슴을 크게 하고 싶다면 호르몬 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전중혈을 눌러 마사지하자. 양손으로 유방을 밖에서 안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모으듯이 크게 회전시키는 방법이다. 매일 좌우 3회씩 마사지하고 횟수를 늘리고 싶으면 3회 배수로 늘리도록 하자. 전중혈은 기분이 좋을 정도로 가볍게 누르거나 문지르고 톡톡 가볍게 두드려 자극을 주는 것도 좋다. 깊은 호흡이 촉진되어 대사도 올라간다.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아름다운 피부를. 막국물은 몸에 흡수가 잘 되므로 효과적. 혈이 정체되면 피부색이 칙칙하고 기미의 원인이 된다. 피의 색이 피부에 비쳐 보인다고 생각하면 된다. 다시 말해 피가 깨끗해지면 피부도 깨끗해 보인다는 것. 미백에는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효과적인 식재료는 부추, 양파, 검은 목이버섯, 청경채, 시금치, 등푸른 생선, 간, 대추가 좋다. 요리로는 부추 계란 스프를 추천한다. 다시마와 가다랑어포로 만든 막국물에 3cm 정도로 썬 부추를 넣고 한 소끔 끓인 뒤 술, 미림, 설탕, 간장, 소금으로 간을 한다.
마지막에 센 불에서 풀어놓은 계란을 넣고 안에서 바깥쪽으로 저으며 섞어주면 완성이다. 막국물은 몸에 흡수가 잘 되므로 효과적이다. 그 다음 입욕을 하고 8시간 이상 충분히 잠을 자는 생활을 계속하면 피부는 아름다워진다. 아에이오우 발성으로 팔자주름 대체. 목을 의식하며 발성. 피부주름의 기본 대책은 근육의 긴장과 보습이다. 동양의학에서는 온몸의 경락은 얼굴에서 시작되어 얼굴에서 끝난다고 한다. 온몸을 움직이면 그만큼 얼굴의 주름은 줄지만 좀 더 직접적으로 얼굴의 효과를 보고 싶을 때는 발성을 이용하자. 소리를 내면 기가 머리 쪽으로 올라가므로 효과가 증가한다. 아, 에, 이, 오, 우라고 크게 얼굴 전체를 움직이며 배에서부터 소리를 낸다. 한음, 한음, 아아아, 에에에라고 과장되게 해보는 것도 좋다. 특히 팔자주름에는 우와 오가 효과적이다. 우를 반복한 후 우오, 우오라고 반복해보자. 이는 하관과 턱의 라인을 날렵하게 만들어주므로 목을 의식하며 발성하자. 목에서 쇄골로 이어지는 데콜테 라인이 강하게 움직일 것이다. 이를 통해 목선도 아름다워진다. 발성은 기와 웅과 바꾼다. 에라고 큰 소리를 내 개운을 부르는 발성법. 에는 개운의 발성이다. 입꼬리가 올라가므로 모든 운을 흡수한다. 아 발성에 실증이 나면 기역, 니은 등 다른 자음을 넣어 해보자. 자음의 발음이 들어가면 혀의 움직임이 달라져 뇌에도 근육에도 다른 자극이 되어 효과가 상승한다. 기력이 떨어지면 자주 말하고 자주 노래한다. 몸이 자신이 의도한 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손 쓸 방법이 없을 정도로 기력이 떨어질 때가 있다. 이때는 노래방을 찾아 노래를 부르거나 친구와 수다를 떠는 것도 좋다. 노래와 수다는 기를 돌게 하거나 기를 발산시켜 기력을 끌어올리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족욕을 하면서 얼굴과 머리를 마사지한다. 5 손가락을 모두 사용. 과도한 긴장과 겨울이란 계절은 몸뿐 아니라 머리 부위의 근육도 경직되게 한다. 머리 부위의 근육이 경직되면 림프의 기능이 악화되어 얼굴이 붓고 눈이 작아지며 이마에 주름이 생기기도 한다. 이것을 개선하려면 족욕을 하면서 얼굴과 머리를 마사지하는 방법이 있다. 축두부를 자극한다. 손가락을 가볍게 펴고 5 손가락을 모두 사용하는데 이때 손가락 끝으로 두드린다. 다음으로 손가락 지문 부분을 머리에 고정시키고 두피 전체를 들어 올리는 기분으로 마사지한다. 얼굴은 200g 미만의 가벼운 자극으로 한다. 문질러서는 안 된다. 족욕하면서 두부와 얼굴을 마사지하는 것은 건강과 미용의 효과가 뛰어나며 긴장에서 오는 만성 두통, 안면 통증에도 효과적이다. 단 몸과 마음을 모두 각성시키므로 잠자기 전에는 피하도록 한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예쁜 몸과 아름다운 마음으로 사는 법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